PPT 자료, 예. 저 처음에 발표할 연구는 초중학교 교과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이라는 연구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총 9개 교과 박사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박진용, 김상범, 김현미, 변희연, 임윤진, 서지영, 이경원, 박소영, 배주경 박사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그 영민정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된 총론의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에 큰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 변화의 큰 필요성이 제기가 당연 이제 되어 왔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고교 학점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의 변화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차기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PT 자료에 보시다시피 어제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됐지만 이미 2020년 작년에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기존의 계획대로 작년서부터 기초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올해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가 어제 됐고 이제 내년도에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이와 더불어서 개정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가 2024년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맞춰서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지금 현행의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2022 개정 방향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본원에서는 올해 1년에 걸쳐서 연구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왔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역량 중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이라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 개정 내용, 그 다음에 문서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의 큰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교과별로 개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가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의 문제점이나 쟁점을 다각도로 종합 분석을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계획에 따라서 개정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과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 저희가 큰 교육과정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러한 문서 체제별로 교육의 내부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구안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9개 교과의 초중학교 교과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급의 경우에는 이미 교육부에서 고등학교급 관련된 이제 수석과제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본원에서도 고등학교급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 학교급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을 살짝 살펴보면 초중학교의 아까 말씀드린 9개 교과의 교육과정의 쟁점과 개선 요구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교과교육 전문가 총 180명이 이루어진 델파이 조사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별로는
교수, 교사, 유관기관 전문가들 포함해서 교과별로 20명으로 구성이 되고 총 9개 교과에서 18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런 델파이 조사를 거쳐서 교과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 네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개선 방향과 쟁점을 그 교과별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을 통해서 주요 쟁점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쟁점별로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9개 교과별로 총 60명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고요. 교과별은 이제 6명에서 12명, 이제 이런 레인지를 둔 거는 세부 전공 영역이 다양하게 구성된 교과의 경우에는 좀 많이 구성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총 60명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쟁점별로 워킹그룹에서 만들어낸 그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는 이거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현장 검토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 600개 초등학교 300개, 중학교 300개 해서 9개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3,757명의 교사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오타가 좀 있는데요. 2021년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9월 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표는 지역별로 저희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을 좀 고려하여 학교를 표집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9개 교과에 이제 델파이 조사를 통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도 모색을 하고 쟁점별로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간략하게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과별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 제한상 종합 정리한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주요 쟁점이 도출되었는지를 교과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성격 파트 부분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는 역량 중심이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의 방향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격 파트가 이제 성격이라는 그 문서 체제 안에 교과 역량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향과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교과 공통적으로 이제 나왔던 쟁점들이 총론의 핵심 역량, 교과에는 교과 역량, 그럼 교과와의 목표 이 연계가 다소 부족하였다라는 아주 공통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교과 역량 간의 그 관계성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이제 그런 반성적인 개선 방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세부 영역이 있는 교과의 경우에 아마 이제 이런 지침들이 조금 부족해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각 그 영역별로 제시된 역량들이 교과 역량의 적절성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성격 파트의 내용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목표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또 이제 교과 내용, 교과 역량하고도 또 관련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교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의 연계성 이거는 뭐 기존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쟁점이긴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교과 역량과의 연계를 또 교과 목표하고 연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개선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급이나 학년별로 목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이 목표들이 조금 더 차별화돼야 될 것 같고 목표 간의 연계와 위계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부 영역이 있는 교과의 경우에도 그 목표를 영역별로 좀 분리 기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선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파트는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별로 내용 체계표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근데 이제 이 내용 체계표가 교과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표다 보니 교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그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방향이나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과 그 내용 체계표 안에 각각의 세부 항목이 있는데 영역이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런 세부 항목들 이런 항목들이 과연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교과의 특성을 살려서 잘 내용을 제시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영역 분류가 적절한 건지, 기능 간의 위계가 맞는 건지, 등등의 각 모든 교과들이 이 내용 체계표에 대한 그 쟁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역량이라는 거를 교과 역량을 처음으로 2015 때 제시를 하였는데 이게 성취 기준하고 연계되지 않는다는 일부 교과들의 반성들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을 고려한 성취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개선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학년군이나 학년 간의 성취 기준 간의 그 체계성,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기존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책 지원 쪽으로 연결해서 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그 사회 변화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음에 반해 교육과정 문서는 10년 전에 제시된 이제 교수학습 방향이라든지 평가의 방향들이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빨리빨리 못 맞추는 이제 그런 반성적인 그 견해에서 나온 이제 개선 방향들이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사회 변화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뭐 다 설명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이런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교과별로 이제 쟁점별로 개선 방안들을 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PPT 자료는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보고서에는 각 개선 그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예시를 만들어서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추후에 보고서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이제 그 쟁점을 바탕으로 둔 방안을 잠깐씩만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성격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성격이라는 그 파트에 진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뭐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과 성격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일부 교과에서 기존에도 물론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를 대비한 부분이 이제 기술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교과를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교과 역량에 대한 이제 개선 부분인데요. 그 일부 교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과 역량을 추가로 제시한 그런 교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기존의 역량들을 조금 더 다듬는 수정 보완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정 보완된 역량의 명칭을 이제 예시안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은 지금 곧 이제 시작될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 이제 그 성격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교과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이 교과마다 달랐기 때문에 교과의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한 제시 방식으로 좀 더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 개선 방안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성격 파트의 일부 교과에서는 총론 역량과 교과의 역량을 좀 더 강화됐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목표와 관련된 부분은
그 목표 체계를 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건데, 뭐 예시는 체육을 썼지만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교과별로 목표 체계가 조금 명시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과 역량과 목표를 연계해서 진술하는 그런 예시안 같은 것도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과 목표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과에서는 학교 급별 목표가 이제 나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위계와 연계를 좀 갖춰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앞서서 주요 쟁점에서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개선 방안도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관련된 개선 방안들을 많이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표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구성,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교과별 의견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영역을 대영역 하나를 줬다면 이걸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대영역, 중영역, 내용 요소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별로 교과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약간의 교과별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금씩은 다 다른 양상으로 제시는 되어 있지만 큰 틀은 기존의 내용 체계표랑은 좀 를 좀 보완한 그런 방식의 이제 내용 요소의 구성 방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용 체계표를 제시는 하는데 제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교과에 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개선 방안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내용의 요소를 제시하는 단 하나의 내용 체계표가 아니라 이런 그 학년별로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내봤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 교과의 내용 체계표도 있지만 사회는 이제 여러의 영역 내용들이 융합되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과목의 내용 체계표를 이렇게 별도로 이원해서 제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일단은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과 기술 과정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 중학교 과정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제시하는 방식.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연구진이 연구 결과로 낸 거지 이게 뭐 결코 교육과정 개정할 때 꼭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개선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발자들께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관련돼서 이제 성취 기준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성취 기준의 제시 방식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에 맞춰서 사실은 개선 방안을 낸 건데 이런 부분은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한테 교과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이제 2022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할 때 2015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참조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아까도 주요 쟁점 중에 성취 기준의 해설을 요구하는 교과 내부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쟁점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의 해설서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개선 방안들을 내신 교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이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사학습 및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이원 분리돼서 기술되어 왔었습니다. 2015 때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하나로 통합해서 제시를 하자라는 제시 방식의 구조화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과별로는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여러 가지의 그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블렌디드 러닝을 반영한 교사학습이라든지, 그다음 새로운 미래지향적 어떤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사학습 방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방안들을 냈고요. 약간의 교과의 특성에 맞춰서 그러한 그 제시, 그 문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고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개선 방안도 역시 성취 기준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교사학습 및 평가의 그 기존의 방향 내용들이 너무나 브로드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시 자료를 좀 제공해주는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런 그 교과별로 개선 방안도 도출을 했고, 그러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까 연구진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면 단기적인 방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교과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분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당장 교과교육 과정이 막 개정이 될 건데, 이 문서를 개발할 때 어떤 지침들을 2015 때도 주어져 왔는데, 그 추가 지침에 대한 이제 좀 더 수정 보완된 내용들을 저희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관련된 개발 목표, 내용 체계 교사학습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이제 지침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고 있고요. 그 개정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첫 번째는 교과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적용돼서 실행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취 기준의 해설서라든지 교수학습의 어떤 예시 자료, 평가 예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형태인 실행 매뉴얼이라는 어떤 이건 가칭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늘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됐지만, 상시적으로 이걸 모니터링하고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차기 교육과정 개정할 때 다시 그 결과가 피드백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제가 PPT를 안 넘기고 일단 설명을 드려서 늦었네요. 네. 일단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단기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그 문서 체제별로 이제 저희들이 연구 기반으로 바탕으로 지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면 되게 좀 선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존의 지침에는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성격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전공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통된 지침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2015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교과의 경우에는 종합 성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영역별로 분리해서 기술하는 이런 식의 어떤 지침을 주면 교과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예시기 저희가 연구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여서 이거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이런 측면은 아니고,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에는 이제 앞으로도 2022 때도 총론의 역량이라는 거를 저희가 교과별로 이거를 따라야 될 텐데, 그 총론 역량과 교과 역량과의 관계를 그 성격 안에 명확하게 기술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침이 가야지 교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문서 시안을 개발할 때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목표를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지침은 있지만, 그 지침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 영역별 간 목표 간 진출 방식, 이런 부분이 이전에도 지침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일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 지침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교과별 개선 방안들을 조금 종합 정리한 어떤 그 지침으로서의 문장들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나열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책 지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과정 실행 매뉴얼, 이건 가칭이지만 그 성취 기준의 해설서와 교수학습 방법의 어떤 평가 예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한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 실행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완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기존에도 저희 원에서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교육과정 문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에듀네 클리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교사학습 예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평가 운영 정보 관련해서는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얘를 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 것도 좋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세 번째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얘를 상시 운영 체제로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연구진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원에서 사실은 해왔습니다. 2018년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체제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문서부터 운영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는 저희 기관이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뭐 각종 국가 수준의 대단위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어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운영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상시 운영하는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 주체는 뭐 평가원이든 이제 그런 뭐 시도교육청 단위든 그런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봐야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빨리빨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연도는 이제 적용 그 이후 바로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방안의 네 번째에 대한 제언은 지금 요 표를 보시면 교육과정이 내년 하반기에 교과교육과정이 개정 고시가 됐는데, 이와 동시에 교과형 교사와 구분 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바로 판찬상의 일점이 개발되어야 되고, 2023년에 교과형 교사가 개발이 돼서 2024년서부터 적용되는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가 잘 반영된 교과형 도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편찬상의 유의점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2015 때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진과 편찬상의 유의점의 개발진이 조금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연구원들은 참여를 개정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에 참여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교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정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편찬상의 유의점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한 반성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과정 개발진이 편찬상의 유의점의 개발까지 협력을 하는 이제 좀 긴 흐름의 개발의 과정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 방안이라고 한 게, 이미 교육과정 개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이 제안한 요 방법들이 아마 차차기에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자료집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료집에 2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도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 쪽에 개정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정 파트로 강론조정위원회가 있고, 심의하시고 현장 의견 수렴하고, 부총리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하고. 근데 지금 이 표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빠져 있죠. 강론 개발. 그러면 강론의 교과교육과정들은 어떤 이렇게 의견 수렴을 되었을까를 보면, 사실은 개정추진위원회도 그 교과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강론조정위원회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의견들이 다 수렴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조금 더 고민해 본 거는, 강론개발위원회도 사실은 이 개정 체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강론개발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교과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위원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론개발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이 교과 연구자의 목소리가 총론의 주요 사항을 고민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는 늘 강론과 총론은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바텀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을 조금 개선을 해보자 저희 연구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체계표에서 보시다시피 강론개발위원회라는 좀 거대한 위원회이긴 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과 의견이 총론의 주요 개정 방향서부터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이런 체제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강론개발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큰 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과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할 때 교과 간의 연계도 저희 강론개발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교과 간의 연계를 좀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늘 강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교과 자체가 알아서 교과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돼야지 실질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파트가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개정 개발지는 개발하고 사실은 끝이었어요. 물론 안 그런 교과가 있죠. 그렇지만 일부 교과의 경우에는 개정하면 그 개정한 이후의 후속 지원은 또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연구팀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련의 긴 흐름으로 뭔가 처음과 끝이 맺어지지 않는 그런 반성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론개발위원회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개정 이후의 후속 지원, 교육과정 해설서라든지 교과연도선 판천상 유의장 개발이라든지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의 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그 후속 지원까지도 총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책임의 역할을 조금 확대하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한 연구진이 제안한 이 파트는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차후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로 굉장히 자세한 개선 방안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12월 말에 저희 최종 보고서 나오면 그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